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수능일 아침입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뒤덮여 있고 도로는 물기를 머금어 반짝였죠. 최성만 노인은 오랜 습관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허름한 단칸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에는 낡은 쇼핑 카트 하나가 전부였어요. 몇 년째 그렇게 폐지를 모아 근근히 생활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동네 폐지 줍는 노인으로만 알았죠. 누구도 그의 진짜 이름을 물어본 적 없었고 최성만 역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어요. 시험장 근처 버스 정류장에 앉아 폐지를 정리하던 최성만의 눈에 한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교복 위에 두꺼운 패딩을 걸치고 뛰어오는 모습이 급해 보였죠. 학생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인생이 걸린 시험이니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최성만은 묵묵히 그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학생이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우산도 없이 뛰어오던 학생의 가방이 열리며 수험표와 신분증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쁜 아침이라 그냥 지나쳤어요. 누군가는 흘끗 쳐다보기만 했고 또 누군가는 아예 모른 척했죠. 최성만은 천천히 일어나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학생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지금 이걸 못 찾으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눈에서는 공포가 느껴졌죠. 최성만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굽혀 수험표와 신분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든 무릎에서는 연골이 닳아 소리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빗물에 번져가는 수험표를 조심스레 집어 학생에게 건넸죠. 그러고는 몸을 숙여 인근 배수구 근처로 흘러간 신분증도 찾아냈습니다. 최성만은 자신의 낡은 손수건으로 신분증을 닦은 후 학생에게 돌려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학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시간은 이미 촉박했습니다. 최성만은 자신의 얇은 외투를 벗어 학생의 어깨에 둘러주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학생을 보는 게 안쓰러웠기 때문이죠. 학생은 고마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최성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을 확인한 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실 시간까지 불과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서 가요. 최성만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학생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최성만이 손짓으로 가라고 재촉했어요. 학생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시험장으로 달려갔죠. 최성만은 그 자리에 서서 학생이 시험장 문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이 광경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노인 한 명이 학생을 도와준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죠. 최성만은 다시 버스 정류장 벤치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외투는 이제 없었고 몸은 차가운 겨울비에 조금씩 젖어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쇼핑 카트를 끌고 자리를 떠났죠.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오후 시험이 모두 끝난 저녁, 수험생 김준호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김대현은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 회장이었죠.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김대현은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땠나, 시험은? 김대현의 목소리에는 겉으로는 태연함을 가장했지만 내면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았어요, 아버지. 근데 오늘 아침에 김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비에 미끄러져 수험표와 신분증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 그리고 그를 도와준 낯선 노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시험도 못 봤을 거예요. 심지어 외투까지 저에게 주셨어요.
김대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노인분은 어디 계신데?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시험장으로 뛰어가느라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거든요. 김대연은 비서에게 눈짓했죠. 시험장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게. 그 노인분을 반드시 찾아야겠어. 그러나 비서가 가져온 소식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시험장 주변 CCTV에는 사건 당시 노인의 모습이 명확히 찍히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의 각도 때문인지 노인의 얼굴은 항상 가려져 있었죠. 김대연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도와준 은인이야. 살해를 해야지. 내일 아침부터 모든 인력을 동원해 그분을 찾도록. 그날 밤 김준호는 노인의 외투를 살펴보았어요. 낡고 허름했지만 깨끗했죠. 외투 안쪽 주머니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서로 돕기 위해 존재한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김준호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어요. 내일 꼭 찾아뵙고 감사 인사드려야지. 김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가 SNS에 올린 시험날 학생 도운 노인 이야기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어느새 해시태그 수능천사, 해시태그 국민할아버지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누군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멀리서 찍힌 노인의 흐릿한 모습을 올리기도 했죠. 사람들은 서로 그 노인을 봤다는 이야기를 하며 감동을 나눴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취재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험날 학생 구한 미스터리 노인,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준비되었죠. 김대연은 회사의 모든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비서팀, 보안팀, 심지어 자신이 후원하는 봉사단체까지 총동원했어요. 그분을 꼭 찾아내 정중히 감사를 표하게. 도시 전체가 한 노인을 찾는 움직임으로 분주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 가게들은 CCTV 영상을 제공했고 주변 주민들은 평소 그 근처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그러나 최성만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죠. 그의 거처는 물론 평소 다니는 길조차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 고등학생이 재래시장에서 폐지를 모으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저기요, 혹시 수능날 학생 도와주신 분 아니세요? 노인은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저었죠. 그러나 고등학생은 확신했습니다. 노인의 구부정한 걸음걸이, 깊은 주름의 얼굴, 무엇보다 그 따뜻한 눈빛이 틀림없다고요. 곧 SNS에는 노인의 위치가 공유되었고 김대연의 비서팀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김대연은 직접 차를 몰고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좁은 골목길이었죠. 그곳에서 만난 노인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김대연은 정중히 인사를 건넸어요. 제 아들을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노인의 낡은 옷 한쪽에 달린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죠. 최성만이라는 이름. 김대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최성만? 설마 그 전설의 기계공업 창립자 최성만 회장님이신가요? 김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변한 분위기에 의아해했죠. 김대연은 즉시 모든 취재진과 사람들을 물리고 최성만을 자신의 차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곳에서? 모두가 회장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대연의 말에 최성만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죠. 김대연은 비서에게 최성만의 신원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곧
비서의 보고가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최성만 회장님은 10년 전 모든 재산과 회사를 장남에게 넘기고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최성만 회장은 한국 전쟁 당시 고아가 되어 온갖 고생을 하며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습니다. 작은 기계 부품 공장에서 시작해 국내 최대 기계 공업 기업을 일군 산업계의 전설이었죠. 그러나 10년 전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그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두고 김대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최성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업이 커지자 내 주변엔 권력과 돈만 남더군. 진정한 인간관계는 사라졌지.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네. 김대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차 안의 침묵이 깊어졌습니다. 김대현은 자신의 화려한 명함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최성만의 낡은 손을. 그 손에는 이제 권력도 재산도 없었지만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 듯 했죠. 회장님, 저희 집에서 식사라도 하시겠습니까? 김대현이 정중히 물었습니다. 최성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네.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야겠네. 최성만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전설의 기업인 10년간 폐지 줍는 노인으로 살아온 사연 언론은 앞다투어 그의 인생을 조명했어요. 과거 인터뷰 영상이 다시 방송되었고 그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로 올라섰죠. 사람들은 그의 선택에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최성만의 아들 최준영은 아버지를 찾아 10년 만에 재회했어요. 아버지, 왜 한마디 말씀도 없이. 최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성만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죠.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길 바랐다. 그리고 난 진정한 자유를 찾고 싶었어.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아들의 눈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공존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싶었지, 권력을 쥐고 싶진 않았소. 최성만의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10년간 전국 각지를 떠돌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고 해요. 거창한 기부나 행사가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작은 도움들을 전했죠. 누구도 그가 유명한 기업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준호는 최성만을 직접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시험을 무사히 볼 수 있었어요. 최성만은 미소 지었죠. 난 그저 내가 넘어진 걸 도와준 것뿐이야. 앞으로 너도 누군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주렴. 김준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는 동안에도 최성만은 변함없이 자신의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는 화려한 장식도 값비싼 가구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모아온 책들과 손수 만든 작은 목공예품들만이 그의 삶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저 사람으로 살았다. 수험생 가족과 최성만의 아들은 그를 VIP 요양시설로 모시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회사의 명예회장 자리도 준비했다고 했죠. 하지만 최성만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난 그저 사람 하나 도와준 것뿐이요. 그게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소. 그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김대현은 최성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무언가 보답하고 싶었어요. 깊은 고민 끝에 그는 회사 명의로 최성만 장학재단 설립을 약속했죠. 회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우는 청년들을 돕겠습니다. 최성만은 처음으로 감동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군.
장학재단은 빠르게 설립되었어요. 최성만의 아들 최준영과 김대현이 공동 이사장을 맡았죠. 그들은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어요. 최준영이 말했어요. 김대현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 철학이 회장님을 위대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최성만은 장학재단 설립식에 참석했지만 무대 위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젊은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에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행사가 끝난 후 한 장학생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최성만은 그저 손을 내밀어 학생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방송 출연을 거절했지만 SNS를 통해 퍼진 최성만의 진심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의 방식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한 유명 배우는 자신의 SNS에 최성만처럼 살고 싶다는 글을 올렸죠.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최성만 정신이라는 말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부와 명예보다 인간다움을 우선시하는 철학이었어요. 최성만은 여전히 자신의 작은 방에서 살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는 그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요. 수능을 마친 김준호는 최성만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결과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최성만은 미소 지었죠. 그건 내 노력 덕분이야. 난 그저 잠시 도움을 줬을 뿐이지. 김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회장님처럼 누군가에게 조용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최성만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어요. 현대 사회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그의 삶이 소개되었죠. 학생들은 그의 선택에 대해 토론했고 많은 이들이 진정한 부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사는 수업 시간에 말했어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최성만 회장은 자신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최성만 장학재단은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꿈을 이어갔어요. 최성만은 장학생들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겼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최성만은 다시 그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폐지를 줍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였죠.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최성만 할아버지 아니세요? 최성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생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죠. 제가 최성만 장학재단의 첫 장학생 중 하나였어요. 지금은 의사가 되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니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구나. 학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저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도움이란 건 조용히 건네질수록 더 깊게 남는단다. 최성만의 말에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벤치에 앉아 겨울 햇살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멀리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죠. 최성만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만들어낸 큰 변화를, 그리고 그것이 다시 누군가에게 이어지는 것을. 그의 삶은 이름 없이 사라졌던 영웅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수능날의 기적으로 시작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따뜻한 울림이었죠.